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은 다 진실이었을까? 기억은 아직도 내게 물음을 던진다. (1950년) 그해 난 종군 기자였다.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 국군을 따라 북진길에 올랐다. 그렇게 목격한 전쟁, 그토록 초연했던 인간의 풍경들, 절망으로 쓰여졌던 내 젊은 날의 총군 일지, 그날의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 화해를 이뤄내고 싶다. 여기 이런 비가 섰네요. 전쟁, 그것은 나와 나의 이웃, 나의 민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 무엇도 민족을 해야 할 전쟁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오늘 인간에게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 그날의 상처 위에 다시 섰다. 나의 첫 종군 일기는 동두천에서 시작됐다. 바로 그 동두천에서 또 하나의 인연을 만나기로 했다. 나의 종군 전선에 동행하려는 젊은이. 지금 이 친구는 전쟁을 겪은 세대의 아픔을 알까? 도대체 나는 나의 동행인에게 무엇을 내보이고 무엇을 털어내야 할까? 혹시나 그분인가?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난 예, 이해복이라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석순이라고 합니다. 그래. 학생 어느 대학? 예, 저 고려대학교 아이고.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저 후배네. 예, 선배님. 참 잘하셔. 예. 해봅시다. 예. 1950년 6월 25일 여기가 바로 전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맨 먼저 동두천으로 향했다. 종군 한 장소가 동두천이라고 이 지점은 아니지만 예. 그 6.25가 나던 날 말이야. 예. 그 저 일요일 아니요? 예. 그 일요일은 그땐 그 신문이 석간밖에 안 나왔거든. 예. 그 일요일은 출입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로 나갈 수밖에 천천히. 예. 그 11시쯤 신문사 쭉 나가니까 야다냐. 예. 바깥에서는 사이렌 불고 휴가장병 전부 귀대하라. 예. 그날 동두천은 승리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었다. 종군 전선에 이상 없다는 나의 첫 종군 보도, 그것은 오보였다. 다음 날 북한군이 명동까지 진격한 것이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나선 나의 첫 종군 노선은 서부 전선. (50년) 만에 다시 찾는 나의 첫 종군지 고랑포로 향했다.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다. 국군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했고 우리 종군 기자들은 진군길을 따라 나섰다. 고랑포로 향하는 길, 그 길자락엔 슬픔이 서린다.
강은 가차없이 허리를 잘렸다. 수많은 생명을 삼키고 핏빛 울음을 토해냈던 임진강은 끝내 허리를 잘리고 말았다. 잘린 허리에 돛배 한 척이 걸렸다. 돛배는 기억 속으로 나를 안내한다. (10여) 미터 높이의 수직 절벽. 자연은 거대한 절벽을 이루어냈고 청길 낭떠러지의 아득함은 비극을 자아냈다. 이 절벽을 따라가면 고랑포나루가 나타난다. 여기 이제 고랑포나루는 저쪽에 있는데 예. 그때 저 9.18 수복후에 이제 북신할 때 예. 50년 10월 17일 날 내가 일사단 정군부 집차를 타고서 고랑포나루를 건너서 처음 이제 382북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원체 일사단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따라간 지 이틀 만인가 10월 19일 날 저 대동강변까지 나갔어요. 평양의 선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백선엽 사단 북한 용포리에서 발원해 경기도 파주를 지나는 비운의 강. 임진강의 총 길이는 254.6km에 이르지만 휴전선이 생기면서 남한을 흐르는 강줄기는 83.6km에 그친다. 우리가 뒤따라갔으니까 이제 수안까지 갈 때는 전투상을 못 받고. 적벽 사이 자그마한 동굴들. 전투 당시 마을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피난처다.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남방 한계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이제 더 이상 백길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저 되돌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새들은 물살을 따라 힘껏 저 너머로 날갯짓한다. 녀석들은 결코 강을 나누지 않는다. 반쪽짜리 강 따윈 그들에게 없다. 임진강 와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처음이야? 처음입니다. 예. 나는 여러 번 왔지. 아, 예. 그 언제 오셨습니까? 그게 이제 38선이 생겨서 여기 맘대로 못 당겼는데 네. 일사단 북쪽 갈 때 네. 나는 고랑포나루로 넘어갔거든. 네. 쫓기며 퇴각하던 북한군과 중공군은 적벽이라고 그러죠. 절벽에 다다랐다. 6.25 때 여기 쏟아지는 포탄 앞에서 그들이 갈 곳은 10m 아래 강물뿐이었다. 중공군이 와서 큰 접전이 벌어질 때 네. 그때 이제 중공군하고 인민군하고 이제 북으로 쫓겨가는데 적들의 절벽이 죽음.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지 그러나 그 못하잖아. 죽음 뒤에는 많이 여기서 수많은 사연과 가족의 눈물이 어렸을 것이다. 그래 맞아. 절박함 속에서 차마 삶의 자락을 놓고 싶지 않았으리라. 네. 붉게 물들었다 이거예요. 그 긴 한들을 풀어내며 그 긴 한숨을 뱉어내며 오늘도 임진강은 적막함으로 물든다. 이게 엉겅퀴. 아까 그건 가시가 없잖아요. 이거 가시가 있어요. 아, 이게 예, 가시가 예,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큰 거. 예. 꽃은 더 이게 이뻐요. 예. 그 아주 진한 양회색. 예. 이 꽃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 노랗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저 생기네요. 이거 날라요. 예. 씨가 퍼지지 이렇게. 예. 아, 민들레처럼. 민들레 그곳에서는 예. 예. 처연한 아름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죽음 위로 어김없이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난다. 그 생명은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희망을, 서로에 대한 용서를 틔워내고 있었다. 전쟁은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삶마저 짓밟았다.
적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지였던 임진강 끝자락 해마루촌 마을. 모두가 떠나간 마을은 50년의 긴 기다림을 마쳤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고 고생 네. 많으셨어요. 아이고 네. 여기까지 나오시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4년 전 민통선 지역으로 묶여있던 마을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다시 고향을 찾았다. 거기서 이제 38선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고향 마을은 다시 사람의 기운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요번에 천평도 다 아. 아시잖아요. 무슨 섬이요? 천평도. 초평도. 네, 지금 여기 여울이 지금 저기 저 집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집? 예. 하얀 집. 저 하얀 거 마을 한가운데 외딴 섬이 있다.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직도 전쟁의 기억만을 품고 사는 섬. 초평도는 주민들의 가슴에 전쟁의 잔재로 남아있다. 전쟁의 기억으로 사람의 발길이 끊겨야만 했던 섬. 섬은 어느새 자연의 놀이터가 되었다. 전쟁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유년의 기억조차 앗아갔다. 자 저기 보이는 저 다리는 뭡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저게? 예. 그게 도깨달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게 6.25 화려했어야 할 유년의 기억 속엔 그저 광기 어린 전쟁의 모습뿐. 이 장단 일대 이제 파주 일대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밤이면 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강을 미어가지고 한 10m 정도를 나무로 놔가지고 도활해서 갔어요. 아 호텔에. 네, 막 실탄도 지고 가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또다시 스물스물 찾아드는 참혹한 기억들. 이제는 기억에도 어느 정도 이력이 붙었다. 고기를 잡는데 그 여울에 잡을 땐 말뚝을 박아요. 네. 그 여울 그 동패 여울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말뚝에도 걸리고 막 떠내려오고 동매우인데 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6.25 때. 그러면 저렇게 지금 저 난구 떠내려가도 신체가 그냥 뭐 나무 토막처럼 떠내려가지 주인이 있어 뭐 그때. 핏물로 변했던 강물은 이제 제 색을 찾고 유유히 흘러가듯 우리 역시 제 모습을 찾았을까. 유엔군 전투하다 전사했을 때 화장했던 장소라고 그래요. 그럼 일일이 유해를 유엔군 화장터가 인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 나섰다. 그렇게 전사하니까 그 촌부원 댐으로서 요 근처 어딘가 보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예. 잘 모르겠네. 안 보이네요. 덤물만 있고. 찾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서도 고집부려 나선 길. 아이고 조심해요. 가시덤불이야. 자 여기 아주 덤불이 어우러져서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다. 죽음. 그 두려움과 싸웠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헤매였을 것이다. 무슨 단이 돼 있네. 단 석축. 유엔군 화장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있구나. 화장터는 버려진 듯 방치돼 있었다. 그래. 노 같은 게 있던데 여기가 흔적이야 이게 굴뚝. 예, 뭐 어떤 가만 있어. 뭔가를 태웠던 그런 흔적. 무슨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아닌가? 자, 그렇구나. 여기가 노야. 예. 연기 빠지는 굴뚝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데 무슨 그 기념표지라면 좀 뭐 기념 좀 처참한 데지만 예. 하나 있을 만한데. 예, 그런데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 그래. 같습니다. 뭐 다 인기가 끼어 있고. 주변이 끊어져 있고.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3만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서부전선은 특히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다. 넓이네. 응? 야, 전쟁의 상처로구나. 이 정도로 컸으면 전사자의 수도 굉장히 많았을 완전 이쪽에서 많이 비하간 많이 죽었어요. 예. 그들의 넋은 고국으로 돌아갔을까? 이게 높이가 6, 한 10m까지는 될까? 굴뚝이? 그러니까 우리를 알려줬지. 아, 아직까지 그름이 남아 있는. 네, 남아 있어요. 예. 무슨 새야 저 우는 소리? 뻐국새 아닙니까? 저건 뻐국새고 여기서 저 무슨 새인지 짹짹 우는데 사실 죽은 혼이 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전설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왔구나. 그런데 상상이지만 그런 감이 드네요. 예? 뻐국새도 울고. 엄청 부슬프게 울고 우는. 네, 거 구성적. 자, 전쟁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도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울어댔을까? 남북의 합점 얼마나 좋을까. 자, 이제 가봅시다. 긴 상념을 뒤로 한 채 다시 기억의 숲 밖으로 향했다. 가막산, 예로부터 경기 5학의 하나로 꼽힐 만큼 폭포, 계곡, 암벽 등을 고루 갖춘 아름다운 산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상처를 품고 섰다. 가막산 입구에 들어서면 전적비 하나가 또 하나 전쟁의 기억을 애써 끄집어낸다. 51년 4월 20일 그 전투한 모습이 있고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설마리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에는 영국군이 참여했다. 사투 끝에 영국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끝까지 이 지역을 지켜냈고 우리 정부는 그들을 위한 기념비를 마련했다. 이 기념비는 그 그로스타 연대 영국 제1대 대한 이제 추모 기념비도 되지만은 예. 한국 정부에서 이제 지원한 그래서 쓴 건데 사람들은 전적비 앞에 서서 승리를 기념한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적이든 아군이든 희생의 그림자가 늘 함께 드리운다. 한국인을 추모하리라 간절히 비는 바이다. 그 여기 영문으로 있잖아요. 네. 예? 영국군과 중공군의 피로 물들었던 설마리 계곡. 숨가쁘게 돌아본 서부전선. 설마리 계곡에서 잠시 여정을 달랜다. 이런 데 아마 가재가 있을 거예요. 예, 맑은 물에 이런 데 되게 가재가 있거든. 예. 여기는 없어. 이런 데 어디 있어요. 그때도 자연은 미움과 증오에 지친 이들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주었으리라. 전쟁의 상은 위에서 아이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운다. 그놈도 참 재미나게 노네. 예. 국군의 북진으로 평양 탈환이 이루어졌으나 10월 하순 중공군이 개입했다. 결국 12월 4일 국군은 평양을 포기하게 되고 25일 흥남을 철수했다. 그리고 1월 4일 서울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의 중부전선 총군 일기는 시작됐다. 의성에서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국군은 제 북진길에 올랐고 나도 그들을 따랐다. 철의 삼각지대, 농업 중심지였던 옛 철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투지였다. 삶의 활기로 가득 찼던 도시는 적막한 풍경으로 남았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철원구 철원시가에는 식산은행, 예. 철원지점도 있고 예. 또 동주금융조합, 예. 철원금융조합 이렇게 철원에 제2금융조합 해서 3개 금융기관이에요. 그만 웬만한 도시에 그렇게 있겠어요? 은행이 있고 예. 금융조합이 셋씩 있고. 그러니까 그때 여기가 얼마나 큰 도시고 번성한 도시였는가. 여기도 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철원 쌀이. 삶의 흔적은 오롯이 남아 그날의 아픔, 정주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번성했던 도시는 총탄의 흔적을 안고 역사 속에 멈췄다. 사람은 사라지고 그날의 흔적만이 남겨졌다. 전쟁이 나기 전 올롱 사는 풍년이 들길, 자식 농사도 잘 되길. 그 소박한 꿈은, 그 애틋한 삶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 그 꿈을 빼앗았는가? 노동당사 앞에는 용케 도로 원표가 남아 있었다. 세운 건가요? 예. 아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정 원표, 도로 원표. 아 포탄에 찍혀서 이게 상상을 해야 알겠어요. 도로 원표. 여기가 포탄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 아래 건 멀쩡한데 철원군. 도로 원표는 그 폭격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아 평양까지 거리 215.1km를 해서 말해주었다. 철원과 평양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었다. 도로 원표 앞에서 지금 나는 길을 잃는다.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란 말인가? 흉측한 몰골로 남은 노동 당사. 광복 후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이 반공인사를 탄압하던 곳이다. 여기 구멍. 여봐요. 저건 구멍이죠. 저기 아마 가둬놓고서 거기서 뭐 밥 같은 거 넣은 구멍. 수많은 분노와 좌절, 절망이 이 구멍에서 뒹굴었으리라. 죄 없이 죽어간 무수한 양민들. 그들의 억울한 호소가 곳곳에 배어 있는 듯하다. 아, 참 들어가 보니까 답답하네요, 가슴이. 예. 그 조그만 방에다 그 공산당에 동조 안 하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그냥 고문하고 그러던 그 방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기둥에 박힌
무수한 총탄의 흔적들. 그 흔적들은 참혹한 전쟁을 겪어낸 모든 이들의 가슴에도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절망만이 자라났다. 포탄과 총탄 구멍이 숭숭 뚫리고 벽도 지붕도 날아가 버려 뼈대만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흡사 전쟁의 참상 속에 던져졌던 벌거벗은 우리네 모습과도 같았다. 벅찬 회한만이 가슴을 짓짓는다. 돈나물이 저기 났네. 돈나물. 폐허 속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핀 들풀. 그것은 내게 희망의 풍경을 그려내는 아득한 즐거움이 된다. (60년) 전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 중학교 3학년 금강산을 향한 수학여행길. 요담 그러니까 그때 월정리역 이 철길을 지나 가고, 월정리를 여기서 들어갔다. 이제 월정리선은 철원역.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금강산 가는 전철이 철원에서 시작했어요. 금강산을 갈 때면 누구나 이 철길을 자유롭게 다녔다. 그러나 지금 길은 끊겼다.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열차의 잔해는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철로변에 드러누웠다. 그 이 안에도 꽃이 폈네요. 예? 꽃이 폈어. 이거 봐. 이거 꽃. 이거 꽃 봐요. 이거 꽃이 폈잖아. 참. 아, 이게 이거는 폐허 속이나 열차의 잔해 속, 딸기. 그 어느 그늘 속에도 늘 희망은 함께하고 있었다. 이 산딸기 우리는 시골에서 멍석딸기라고 그래요. 예. 여름에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그 알이 크죠. 그게 좀 시죠. 근데 산딸기는 사실은 작아요. 달고. 그 어느새 여기 산딸기 넝쿨이 여기 자라서 꽃이 피니 뭐 이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참. 달리고 싶다 저기 썼는데 이게 철로 깔고 달려야 되는데. 달리고 싶죠? 죽음의 땅에서도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 그것은 또한 우리네 삶이기도 하다.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냈고 다시 또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한탄강을 끼고 달리면 철원 8경 중 하나인 고석정에 다다른다. 분단 이전 수심은 깊었다. 철원 평야를 남측에 뺏기자 북측은 이곳의 물줄기를 막아버렸다 한다. 이게 고석정도 저기 보니까 그 밑에까지 물이 들어간 물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이 얼마나 줄었는가 그거 알 수 있고 사실 이 구석구석에 봐도 그 물이 지고 지나간 자국 이게 그러니까 뭐 수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된 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게 물줄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한탄강 수량도 많았는데 이게 줄었다는 건 참 이것도 남북이 터야 돼요. 보내줘야죠. 왜 그 물 나오는 거 왜 막아요? 신라 진평왕 때 축조된 정자와 고석바위 주변의 계곡을 통틀어 고석정이라 부른다.
강중앙에 위치한 20m 높이의 거대한 기암봉, 임꺽정이 은신했다는 자연 석실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고석정을 꺽정바위라 부른다. 고석정의 형상이 마치 임꺽정이 신고 다니던 장군화를 닮았다고 믿고 있다. 고석정에서의 여유로움은 다음 종군 전선을 향하는 에너지가 된다. 길고 지루했던 그해, 중부 전선의 전투는 치열했다. 속에 탁 들어오네. 좋네. 아카시향 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을 더듬어 도착한 마을 생창리. 그곳에서 잠시 나그네 여정을 달래기로 했다. 이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아 이거 먹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걸로. 그래. 괜찮아요? 아이고 쉬는 거 하나 먹고 가야지. 아니 저 요 마을에 사세요? 예예. 네. 아이고 얼마나 원이 생창리원이 본토백이요. 네 수고하십니다. 그 당시에 전쟁 이전엔 이북 지역이었던 생창리. 그 적영능서 생창리 사람들 누구나 가슴에 전쟁의 상처 하나씩은 새겨놓고 산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포탄도 지고 올라가고 그때 노무자들이. 예, 양식도 그 노무 사단. 네, 노무자야 그게. 그거 지가 직접 봤어요. 막 이런 데서 막 그냥 네. 민간들 보면 막 붙들어다가 예. 밥, 포탄, 뭐 네. 기탄 이런 거 막 겨울리고 그렇죠. 막 그랬는데 그 상황을 잘 아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뭐 우리가 뭐 우리 아버지도 가고 뭐 우리 형도 못 떨려가고 뭐 다. 용케사를 하셨네. 영옥에 이건 뭐 천행이에요, 천행. 자, 그러면 건강하세요. 적영능선 전투에 생창리 주민들이 동원됐다. 네네. 군번조차 없는 그들은 그저 어디론가 끌려가야만 했다. 아하. 그것이 전쟁이었다. 이념 따윈 잘 모르는 민간인들에게 가족을, 인생을 빼앗고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세월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 (50여 년 전) 기억 속에 머물렀던 종군 전선지 적영능선을 향해 달렸다. 험한데요. 참 그곳은 처절한 격전지였다. 대단합니다. 바꿨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적영능선은 지극히 평화로운 얼굴로 앉아 있다. 이게 여기만 해도 평야지대가 아니고 산악지대니까 봉우리와 봉우리가 맞대고 있어 전투는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다. 이 완충지대가 없고 휴전선 확정되기 전에는 바로 그 OP에서 전투하는 걸 봤다고요. 예? 그 앞에 적영능선 앞에서 우리 피아가 싸우는 걸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령을 한 저 말하자면 명령 하달한다고요. 올라가라 빨리. 예? 그러면 거기 대공포판을 이제 이거 올려야 그 앞에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예. 포도 그렇고 전투기도 와서 폭격한단 말이에요. 기총소사도 하고. 그 이제 고치로 그냥 올라가면 그땐 백병전이죠. 네. 지금도 폭음 소리가 들리시겠습니다. 이 지형에 그때 들리죠. 그리고 그 우리 처절하게 기어 올라가는 장면 참 안타깝죠. 이 절벽 같은데 저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수류탄 안전핀 뽑아서 굴리는데 그냥 던지면은 위에 터져.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 언덕 아래로 떨어지니까 예. 살살 굴러오다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걸 집어서 또 던져요. 어?
수많은 피를 뿌렸던 그곳. 결국 저경능선은 북한에 넘어갔다. 지뢰 표시가 있잖아요. 지뢰 표지가 있고 예. 철조망이 있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다 그런 참 실감이 나는데 아까 그 고치를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 드네. 예.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연은 그 피의 능선을 보고 차마 눈을 감아버렸으리라. 그 대가로 지금 말없이 전쟁의 증거들을 품고 살아내야 한다. 지금 또 영농철이라서 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영농민들도 많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그곳은 또 하나의 자연 서식지를 탄생시킨다. 괜찮습니다. 여기 잠깐 예. 세워서. 백로였다. 전쟁의 악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지역은 오히려 새들에게는 안전지대가 된다. 인간이 떠난 그 자리에 예. 새들이 날아들었다. 맞네요. 예. 백로 성지가 참. 네. 인간에겐 상처의 땅이지만 새들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땅. 또 겨울에는 철새가 또 많습니다. 저 아. 철원 지역에. 예. 지금은 다 떠나가고 있는데. 북녘에서 오는 것들. 예, 예. 네. 그런 철새들은 자유롭게 휴전선을 그렇죠. 넘나드는데 참 그런 걸 참 보면 사람들은 그게 맥혀가지고 오고 가지를 못하니 참 안타깝죠.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은 자유. 백로에겐 철조망 따윈, 이념의 갈등 따윈 없다. (51년) 여름 중동부 전선 산악지구에서도 가장 험준한 향로봉 전투에 종군했다. 머리 위로는 유탄이 날아들고 부상 장병을 호송하는 들것들이 눈앞을 녹았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들. 그 전투를 보도하기 위해 나는 한 달 동안 종군해야 했다. 그렇게 동부 전선의 종군 일기는 시작됐다. 나의 마지막 종군 전선,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목격한 동부 전선으로 향했다. 미움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전선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자, 참 경치. 동부 전선은 내 종군 전선에서 가장 큰 아픔이다. 그 전투를 모두 목격하고 차마 입을 담은 호수 송지호. 둘레 6.5km의 바다 가까이 있는 석호다. 이게 서해안물하고 강은 다르네, 동해안. 지나가는 나그네의 이걸 고단한 한번 몸을 만져보자. 쉬어가라고 쉬 네. 자신을 내어준다. 가만 있어. 그리고 못내 아쉬운 절반의 풍경도 슬쩍 내보인다. 푹 앉아서 낚시질이나 하고 얼마나 좋겠어. 예. 그 우리는 북쪽 저기 그 높은 봉우리 그 아스라이 보이잖아요. 저기. 예. 저기도. 예. 안개가 걷혀서 저쪽에 산도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 예. 저 오늘의 그 우리 사정과 좀 비슷하네. 예. 자, 이 주변에 선한 거 보세요. 예. 이게 저 방폭림이에요. 예. 옛날부터 된 건데 이게 적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예. 참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바닷바람 막는 거. 예. 자, 이건 또 무슨 꽃인가? 아. 야, 좋다. 자연의 향내는 나를 알싸하게 취하게 한다. 이게 저 소나무 숲을 예.
꽃. 그 비극적 분단만 없다면 모두 이대로 좋으련만. 아, 철책. 답답한 감이 나죠? 이 없던 철책이 이게 생긴 거 아니요? 철책만 없으면 저 바닷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궤도 잡고 그럴 텐데.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예.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시원해지죠. 예. 저쪽 우리 동해안이 이거 저 원산의 명사심리라고 있잖아요. 예. 아주 그 모래가 밝은 그 맑은 모래 예. 명사심리 해당화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전엔 이 동해안에 해당화가 많았어요. 아. 지금 그렇지만. 자, 섬이 보이고 예. 전에 휴전 직후에 내가 이 155마일 횡단하면서 기사 쓸 적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 철책이 녹슬기 전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사를 쓴 일이 있는데 이 녹이 확 슬지 않았어요? 너무 지루하군요. 하여튼 빨리 뭐가 돼야 되겠는데. 녹슬어가는 것이 무서운 건 철책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우리네 애틋한 마음이다. 향로봉이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자 나는 다시 그날의 혼란에 빠져든다. 내 종군 전선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인간의 본성을 의심하게 했던 바로 그곳에 오른다. 8월 달에 여기를 왔거든. 향로봉 전투에 참가했던 당시 참전 용사들이 나의 종군 전선에 동행했다. 다쳐가지고 내 밤에 갔거든. 아하. 밤에 헬기 타고 어디를 부상당했어요? 요 다리. 다리, 바른 쪽. 예. 예. 50여 년 전에는 꼬박 걸어 올라갔던 종군길을 이제는 차로 오른다. 이게 저 향로봉 이쪽 전선 155마일 전선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아, 그 동해 바다가 보이거든. 여기 50년 만에 오르시겠네요. 그렇죠. 50년 만에. 향로봉, 지리산, 천왕봉사에게 종주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로군요. 아, 예. 1998년 6월 21일부터 2000년 9월 17일 사이에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 왔다 그거예요. 이건 젊은 분들. 예. 그렇군요. 차마 두려움과 떨림으로 찾지 못했던 이곳.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겼다.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선열들이 바친 피와 젊음을 딛고 서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수대간, 대일, 대종주 등반 여기까지 왔었구만. 예. 대단하네. 참. 이제 이렇게 해서 백두산까지 가고 금강산 가고 저기 저 부존공원까지 가고 예. 다 가야 되는데. 해발 1296m, 태백산맥의 지맥인 향로봉. 이곳에서 나는 그토록 많은 잔인과 증오를 목격해야 했다. 여기는 비가 섰네요. 향로봉 난강은 옛산 옛무리로 돼 눈보라 내리치는 처참한 싸움터에 쓰러진 전우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도다. 자유를 위해, 이념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 죽은 자, 살아남은 자, 그저 모두가 눈물겹다. 수도사단장 송효찬 장군이 지휘한 향로봉 전투는 민간인들이 동원된 전투로 큰 승리를 기록했다. 55마일 전선 중에서 이거 제일 높은 지점이거든요. 향로봉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바람이 이렇게 되게 봅니다만 바람 불죠. 또 때로는 그냥 안개가 팍 끼죠. 비바람 치고 겨울엔 또 눈 쌓이고. 근데 행로봉 놈에
높은 고지가 있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전투를 많이 했는데 어허. 여기 올라와 보니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50년 세월이 흘렀으니.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했는지. 저기 저 높은 산 있잖아요. 예, 예. 그 놈에 3.19 찍거든요. 거기. 예, 예. 왜 거기서도 많이 했어요. 거기서 봉우리 많이 봉우리마다 격전지였고 사람들은 쓰러져 갔다. 승리 뒤에는 남북 모두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예. 이게 지도인데 예. 전쟁 당시에 이게 지도라고요. 예. 이제 휴전 직전에 이제 휴전선을 획정해야 되니까 예. 서로 유리한 지점에서 자기 진지를 확보하고 휴전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서부 전선은 또 다르지만 이 동부 중동부 전선은 고지가 많잖아요. 예. 어떠한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입수하느냐, 점령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죠. 예. 나는 아직도 당시의 전쟁 지도를 가지고 있다. 꼭 한번 향로봉에 올라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펴보리라 다짐했었다. 향로봉,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향로봉. 예. 그리고 조금 올라간 금강산이에요. 예. 금강산. 오세요. 예, 이게 예. 뭐세요? 이게 저 격전 당시의 지도인데 앉으세요 좀.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여기 이게 휴전선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게 향로봉이 여기란 말이야. 우리 있는데. 그럼 북쪽에 김일성 고지 기억나시죠? 예. 또 이쪽 쭉 올라가면 351 고지. 3.19. 여기서 북쪽에 금강산 아닙니까? 여기서 싸우셨죠? 예, 351 고지. 여기 금강산이라고 있네. 예, 이 금강산이에요. 휴전회담 직후에 1956년이니까 지금 한 48년 전이죠. 그러니까 56년이에요. 이 저 사단장 하던 분이 군단장이 됐어요. 예? 준장이 소장이 됐단 말이에요. 휴전 직후 다시 이곳을 찾았었다. 그러나 남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포탄으로 얼룩진 상처뿐이었다. 오 53년 만에 여기 다시 와보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 당시에 들리던 총소리가 멀리 다시 들려오는 것 같고 그 피 흘리며 싸우던 우리 용사들의 함성 되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함성 대신에 바람 소리만 들려오고 또 새소리 들려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이게 우리 강산이 금수강산 아닙니까? 이제는 총 없는 싸움도 하지 말고 총소리 없는 싸움도 하지 말고 서로가 다가서서 손잡고 통일의 시대가 아닌가. 예, 저희들은 이미 늙은 사람이 되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에 기대하고 격려하고 그런 각오를 우리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희망이 있다면 제가 선생님 나이가 되기 전에 남쪽에 백두대간 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백두대간 북쪽 끝까지 등산을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여기 올라왔던 사람들은 백두대간 남쪽에서 이곳까지밖에 못 올라왔지만 머지않은 때에 제가 백두대간 북쪽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민들레들이 피어 있는데 이 민들레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평화도 조금씩 이 거센 바람을 이기는 것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북단 마을 명파리.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곳. 이념의 끝자락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전투가 벌어졌던 그때도 자주 비가 내렸었다.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예, 소매기 가져와요 지금. 예, 여기가 원 재택이세요? 예, 저기 요 단천한 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 서로 아주 잘 키우셨네요. 예,
마을에 들어서 처음 만난 안악내 소가 힘드나 소박함과 봐요, 비가 오고. 넉넉한 소의 풍채는 예. 나그네 마음을 따뜻하게 어디로 덮여낸다. 들어가실 텐데. 여느 시골의 아, 저기로. 풍경처럼 넉넉한 모습이지만 아 예. 이곳 역시 들어가세요.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사는 마을이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 이. 가자. 아. 분단은 아픔이고 한이다. 안녕하세요. 벼랑간 찾아뵈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북에 있는 고향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명파리에 둥지를 튼 사람들. 본 길에 오시거라 누가 많으세요? 그들 앞에 놓인 북녘은 먼 땅이 여기가 아니듯 이게 저 마음도 우리 늘 그 충북 땅을 마을이고요, 품고 산다. 명파리가요. 예. 그래서는 이 이제 6.25 그저 헌충일도 되고 예. 또 여기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고향이 이북 청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58년대 와가지고 이북 가려고 네. 동생들이 청진에 산답니다. 그래서 아, 예. 결국은 고향을 못 가고 네. 3년 전에 우리 지금 저 최북단 거무새 옆에다 네. 모셨어요 어머니 아, 아버지를.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도 여기가 옛날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그 험하고 예. 진짜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를 들어오셔가지고 고생한 나머지 네. 이제는 여기 육로철도 가다 보니까 이제는 고향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여태껏 사셔요. 좋은 일 그 하시네요. 깊은 한을 주저리 풀어놓는다. 했는데 전쟁은 그들에게 고향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그리움만 던져준 채 그저 살아내라 했다. 여기를 올라오는 거는 그게 잘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지역에 올라와서 그저 고향에 누가 또 가족이 현재도 좀 남아 있다고 그러시던가요? 네, 북한에 지금 그좀 살고 계신지 생전 여부는 잘 네, 모르겠고, 모르죠. 네. 그 우리 누님하고 매형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조카들이 한 서너씩 있고, 네. 또 저희 큰 집에 이 사촌, 육촌들, 네. 조카들, 큰 아비들, 그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다 지금 돌아가셨겠죠. 세상 네, 돌아갔지만 네. 이제 그 후손들, 네. 뭐 조카 버릇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살아 계신지 그 생사는 지금 아직 모르고. 살아 계시면 어떤 방도라도 이제 그 뭐 저 이산 가족 저 뭐 만남이라든가 그건 막 지금의 현상이고 더 좀 나가서 확 풀리면은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옛날 저 학창 시절에 그 긴 한을 제가 그 절절한 그리움을 쏟아놓느라 마을은 깊은 한숨에 젖는다. 이 길이 이게 훤한 길인데 이게 좀 시골길치고는 상당히 이게 그 직선이네요. 예. 마을의 끝엔 정말 길이 없을까? 무엇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까? 마을 주민들은 이 다리를 한 맺힌 철길이라 부른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동해 북부선 그 철다리인데요. 네. 이게 원선까지 가는 그 예, 철도 다리입니다. 이게. 한경도 쪽으로. 예, 예. 근데 이게 언제 다 파괴됐습니까? 뭐 6.25 사변이니까 옛날에 그렇겠죠. 저도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보시면 이 철다리에 보면은 총탄 자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폭격을 해서 6.25 사변이 예. 발발되고 예. 즉시 그다음에 삐 싣고 가지고 이 교량을 전부 폭파시킨 거예요. 그때 바로 이게 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총탄짜리도 저기 예,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리를 통해서 그 남침할 적에 수송을 했군요. 예, 이 그렇죠. 병력을 예, 전부 이 이쪽으로 다리에서 다리도 끊겼고 길도 끊겼다. 그러나 고향으로 뛰어갈 가족 품에 안길 그 마음만은 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아직은 안개에 쌓여 있지만 안개 거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그들은 믿고 있고 나 또한 믿는다. 참 멋있네. 전선의 최북단. 바다는 미움과 증오, 갈등을 삼킨다.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어루만진다. 등대 보이지 등대. 소 고깃배.
역사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서로를 보듬는 시간만이 우리 앞에 놓였다. 좀 앉아봅시다. 긴 여행의 끝자락에 서서 어쩐지 그 감격을 만날 것만 같다. 지금 여기 앉아서 저걸 가만히 보니 파도 소리 들으니까 인간들은 뭘 했느냐 그동안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죠. 그 파도가 와서 이 발자국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그 험한 역사의 상흔을 깨끗이 씻어내고 통일해야죠. 모두가 전쟁을 바랬던 건 아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은 우리에게 절실한 화두로 다가섰다. 종군 전선의 마지막 길목에서 새로 쓴 종군 일기의 마지막 기록에서 나는 인간에 대한 작은 희망 하나를 바다에 풀어놓는다.